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1번 분들은 운이 완전히 막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보면 약간 좀 애매한 걸림돌들이 있었다, 이런 쪽에 가깝고요. 근데 곧 이제 걸림돌들이 좀 없어지는 방향에 들어선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 1번 분들은 뭐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이제까지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가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뭔가 흐지부지 된다든지 하고 있었는데 결론이 잘 안 난다든지 뭐 아니면 타이밍이 좀 꼬인다든지 좀 그런 차원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 연락은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인연들, 관계로 보면 좀 그런 차원이 있고요. 일이나 공부라면 내가 여기서 뭔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내가 조금 하자고 하니까 이게 좀 다른 방향이 생긴다든지 뭔가 다른 쪽으로 옵션들이 보인다든지 딱 하나로 모이지가 못하는 에너지가 집중되기 어려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가 잡히지가 않고 애매한 좀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1번 분이 뭔가 화끈하게 매듭이 딱 지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영역 때문에 이제 1번 분 입장에서는 내 인생은 뭔가 자꾸 멈춰있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핵심 카드로 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사실 1번 분이 답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 1번 분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진심인지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미 감으로 알고 있을 거다. 이제 이걸 말하는 게 이 여사제 카드거든요. 근데 이 여사제 카드는 그 알고 있는 걸 바로바로 말하지를 않아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조금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이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좀 지켜보자, 두고 보자, 사람 볼 때도 뭔가 말이나 분위기, 느낌 같은 거 더 많이 읽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답을 어떻게 하는지, 답을 언제 하는지 이런 속도, 또 말투나 태도, 내가 없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어떻게 나에 대해 말하는지 그런 것들이 요즘은 조금 더 신경 쓰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누가 나를 진짜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지, 누가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지, 약간 그런 거를 말로 정말 듣지 않아도 사실은 1번 분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직감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감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 믿자니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 걸까? 내가 뭔가 매듭지지 않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나의 직감만 믿을 수가 있을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럼 저게 무슨 뜻일까?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뭐 작은 것들 신경 쓰지 말자 넘어가자 그렇다고 생각해도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이 여사제 카드는 내가 답을 알면서도 자꾸 눌러두고 기다려보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마스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보면 더 이상은 이제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멈춰있던 에너지에서 내가 이제까지는 좀 지켜보느라 멈춰 있었는데 이제는 내 중심을 잡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래서 이렇게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1번 분은 여러분 운이 풀리는 핵심이 내가 결국 나의 답을 가장 확실히 믿어주는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보이는데요. 풀리는 순간 자체가 내가 나를 확실히 바라보고 이거다. 내 답은 이거였지. 이렇게 결심하면 그때부터 좀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양상이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는 1번 분이 이제 여러분의 이 직감이나 느낌, 생각 이런 것보다 아마 좀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 이걸 조금 더 먼저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도 이걸 약간 눌러놓고 남들이 말하는 거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으면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완주 5번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의 얘기들 여기에 좀 맞춰왔다.
계속 내가 뭔가 치고 나가기 어려웠다, 장애물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컵 7번도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번분은 뭔가 새로운 게 없다, 막혔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운이 없다, 좀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방향이 좀 흩어져 있어서 막혔다, 어느 쪽으로 갈지 내가 에너지가 집중이 잘 안 됐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와도 내가 이게 진짜 맞는지, 어떤 걸 잡아야 될지, 이걸 잡을지 말지,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주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소심한가, 너무 까다로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너무 휘둘리기도 했고 좀 이제까지 실망하기도 했고 상처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됐다는 거는 이제 운은 이제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 흘러가는 물이랑 비슷한 양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물이 마른 게 아니고 물이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갈래로 흩어진 거예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한쪽으로 쫙 내려가야 조금 화끈하게 힘이 뭉쳐질 수 있는데 물의 갈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흩어지고 힘이 약해진 거죠. 운이 그래서 막힌 게 아니라 약해졌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카드들 흐름을 보면 컵 9번이랑 동전 1번 이렇게가 지금 상황적으로 미래에 예측되는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1번분 운이 풀리는 순간에는 일단 내 안에 결심이 서고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회가 올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계약의 운도 확실히 좀 크고요. 내가 어떤 연락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이 잡히는 좀 그런 가능성이 커요. 동전 1번이 말해주는 기회라는 거는 근데 좀 1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소소하고 조금 작은 기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직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엄청 막 크게 움직이는 이직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데 내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동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나의 경험이 조금 달라지고 그걸 발판으로 내가 앞으로의 커리어가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내가 원래 해보지 않았던 어떤 뭐 과제를 해봤는데 그 과제에서 뭐 내가 아니면 어떤 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소소한 도전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면 내가 이걸 잡고 나면 이거 잡고 나면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 카드도 보시면 길이 앞으로 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큰 길, 하나의 확장된 길, 이렇게 가면 뚫리겠다, 이렇게 보이는 길,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회가 인연의 운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동전처럼 받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소개를 받는데 처음엔 동전 하나니까 뭔가 막 기대가 크지는 않을 수 있고 뭐 첫인상 자체가 엄청 대단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런 길이 있네, 꽤 괜찮네, 좀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이든 어떤 영역이든 1번 분들은 이제 내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소소한 기회, 어떤 제안이나 계약, 만남들 좀 이런 쪽의 장면이 들어오면 내가 직감에 따라서 요걸 잡았더니 그럼 내 운이 이제 풀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대운의 전환 좀 제대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동전 1번은 금전적인 차원을 좀 강하게 암시하기 때문에 정말 이 카드에 보여지는 것처럼 돈이 들어오는 그런 출발점 만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내가 조그만한 일 같은 걸 하나를 맡았는데 얘가 이제 확장되면서 뭔가 추가 수입이 생긴다든지 부업이나 이직의 발판이 될 수 있고 내가 뭔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계기로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 뭔가 내가 상품권 아니면 어떤 지원금 이런 걸 받아서 나 그러면 이걸로 뭘 해봐야지. 이 어떤 강의를 들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걔가 돈으로 연결되는 자격증을 따기로 했는데 그 자격증이 나중에 돈을 많이 가져다주는 좀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작은 도전들, 그게 운이 풀리는 사인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오늘 조언 카드들 보면 좀 불확실한 것들도 내가 좀 받아들이고 잡아야 된다. 이 조언이 사실 1번 분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여사제 들고 오신 분들은
뭐가 딱 확실하게 안 보이면 시작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세요. 관계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확실히 돼야 뭔가 그 사람 마음을 알든지 뭐 이제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말도 하고 싶고 뭔가 상황이 정리가 돼야 내가 연락도 하고 싶고 돈이나 일이다 이런 차원이라면 여사제 분들은 보통 이제 딱 뭔가 루트가 확실하고 결과가 확실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좀 각이 좀 확실하게 나와야 시작할 수 있는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운은 완벽히 딱 뭔가 탄탄대로가 딱 보이는 수준에서 막 엄청 큰 바위가 오는 막 그런 크게 터지는 수준보다는 지금은 조금 불확실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내가 그걸 약간 해보고 싶다라는 이 설레는 마음 그 직감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운이 열린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와 있어요.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의 운이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먼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약간 애매한 부분 있으실 거거든요.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일이나 공부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딱 뭔가 가닥이 잡히면서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런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조금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리가 되면서 같이 어떤 기회가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내가 이런 쪽으로 풀어갈 수 있겠다. 좀 복잡했는데 요걸 뭔가 돌파구 삼아서 갈 수 있겠다. 요런 직감이 드실 수 있는 되게 얇은 빛 이런 게 하나 보일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그 감이 느껴졌을 때 딱 잡으시면 되게 순식간에 운이 풀릴 수도 있어요. 정말 1번분은 지금 핵심 카드들까지 되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운이 없는 분이 진짜 아니세요. 아마 이제까지는 조금 상황이 복잡하고 잘 안 보여서 정말 안개가 낀 것처럼 좀 눈앞이 흐려서 잘 안 보이고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잘 안 잡히고 이제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는 내 운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감이 다시 살아날 거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하나 보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딱 그거 하나 믿고 가보세요. 일단 분산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방향을 딱 정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되게 많은 수많은 가능성을 다 열어가지고 다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어차피 인생에서 진짜 내 거 하나만 있으면 한두 개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또 그렇게 에너지를 좀 모아주셔야 운이 풀린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아마 2번 분이랑 저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우리가 뭔가 살면서 뭐 좋은 일 하나 생긴다고 운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장, 그 멘트 하나에 되게 많은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요즘 2번 분들은 여러분을 보시면 약간 눈치 보고 계시다. 좀 이런 분위기, 에너지가 느껴져요. 내가 뭘 딱히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떤 상황에선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말자, 말을 말자 약간 이렇게 말을 참았다든지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뭐 내 운이 뭐 달라질까 약간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다가 축 처지는 다시 주저앉게 되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으시거든요. 또 이제 누구를 만나고 나서 특히 이제 친구든 가족이든 이제 누굴 만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내가 아까 너무 많이 맞춰줬나? 나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냥 또 나는 또 들어주다 끝났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좀 그런 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이제 사람들 만나고 나면 나 이렇게 기가 빨리냐? 좀 이런 느낌도 드실 것 같고요. 이런 패턴들이 사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누굴 만나든 지금 그 사람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오히려 맞춰주게 되고 내가 뭔가 말하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좀 이런 걸 자꾸 계산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조금 이런 이제 사람과의 특히 만나는 장면 안에서 나의 의지는 자꾸 수그러들고 주저앉게 되고 또 오히려 에너지를 좀 뺏기는 그런 느낌들. 좀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그냥 혼자 있을까? 그게 제일 편해. 조금 그런 마음도 생기는 날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타로 카드를 보시면 컵 2번이랑 칼 5번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되게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고 뭐 사회생활에 딱히 문제도 없어 보이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이 수면 아래를 보면 자존심이 계속 약간 미묘하게 건드려지고 있고 눈치 보게 되고 좀 밀당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뭐 누가 잘났는지 서로 약간 비교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좀 짜증나고 기빨리는 좀 그런 에너지가 계속 있어요. 뭐 관계 1대1 관계라면 특히 이제 누가 더 먼저 연락하는지 누가 더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맞춰주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조금 균형이 어긋난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연애나 썸 이런 경우라면 이게 서로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뭔가 계속 밑에서 2번 분이 조금 불안하시거든요. 이상하게 뭔가 비슷해 보여도 내가 뭔가 신경 쓰는 것 같고 어느 날은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딱 대면해서 말하기는 좀 티내긴 어렵고요. 이게 연애가 아니라 뭐 회사나 학교나 가족이나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라면 같이 있는 사람이랑 막 되게 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맞춰줘야 돼? 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이 칼 5번이 이겨도 찝찝한 카드거든요. 직접 내가 그걸 또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내가 이걸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좀 이런데 그게 내가 참는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가 않은 좀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핵심 카드로 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황제는 이렇게 자기 공간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번 분은 존재감이 진짜 이렇게 약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기준이 되게 확실하게 있고 책임감도 되게 강하시거든요. 황제니까 이제 타고난 혈통, 이 타고난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걸 좀 숨겨야 돼. 좀 내려놓고 좀 뒤에 두고 계신 거죠. 내가 너무 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것 같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내가 사자인데 이 발톱을 지금 조금 숨기고 있는 상태다. 좀 그러니까 사자가 발톱을 숨기면 과감하게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운이 막힐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양상이 생길 때 특히 운이 조금 정지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번 분이 내가 요즘 뭔가 막힌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신다면 원래 운이라는 게 좀 술술 풀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발동이 이제 덜 걸리고 좀 브레이크가 계속 걸린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 영역에서 이번 분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그런 거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동전 9번이랑 컵의 시종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사실 이번 분들은 이제 자기 삶을 진짜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는, 꾸려갈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은 누가 없어도 진짜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오히려 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 대해서도 내가 혼자 있어도 되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배려하고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누가 없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분이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누가 있다고 해서 내가 흔들린다. 이건 사실 더 안 된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더 잘 살 수 있는데 주변에 누가 있을 때도 당연히 나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나는 커다란 나무, 상대방도 커다란 나무 이렇게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커다란 나무인데 누가 옆에서 도끼 들고 오면 당연히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주변에 누군가가 혹은 어떤 상황이 여러분한테 도끼를 들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않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해도 되나 봐. 이렇게 오히려 수동적으로 보고 있다. 좀 이렇게도 이미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어차피 혼자 있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내가 누굴 옆에 둔다? 그러면 아무나 두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은 능력이 없어서 운이 막힌 것도 아니고 뭐 매력이 없어서 내가 대인 운이 꼬이나? 좀 이런 건 진짜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있는데 내가 그 힘을 안 쓰고 주변에 있는 힘들이 나를 공격해도 자꾸 내버려 두다 보니까 내 입장에선 어떠냐면 나 근육이 진짜 있고 근육에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힘을 안 쓰니까 근육이 그 힘쓰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이 운이 풀리려면 또 풀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이 황제의 힘, 이 어떤 주도권이나 나의 어떤 의지나 선택, 독립심 이게 진짜 중요해요. 또 오늘 전차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이 풀리는 시간에는 주로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내가 나의 어떤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뭐 아니면 몸을 좀 움직이고 싶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뭔가 말투를 바꾸고 싶다. 뭔가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좀 이런 식으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외면적인 부분에서 먼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일단 운이 풀리는 그 변곡점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꼭 어떤 외모를 꾸며야 운이 풀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내 몸에 대한 어떤 인식들, 나의 태도나 자세, 여기에 지금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힘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이 막혀 있을 때는 이번 분은 일단 신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어깨가 조금 말리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여러분은 운이 좀 막힐 때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아마 좀 관절이 아프다든지 몸이 조금 찌뿌둥하고 무기력한 그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운이 풀리는 순간이 되면 약간 이렇게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좀 오히려 땀을 내고 운동을 해서 내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신체 활동을 하고 좀 이런 쪽으로 풀려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시동이 제대로 켜졌을 때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너 요즘 조금 달라졌다. 좀 에너지 있는 것 같다. 너 요즘 텐션이 되게 좋다. 좀 이런 말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운이 좀 풀리고 있나 보다. 좀 이런 증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타고난 이 황제의 그런 유전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분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또 이제 보여지는지 특히나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또 나는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고 나 그렇게 까탈스럽거나 예민하지 않고 그래서 좀 배려할 수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쿨한 사람이야 좀 이렇게 행동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분의 운이 특히나 좀 막힌 부분들이 풀리려면 내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런 쪽을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되게 좋은 사람이다. 너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보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먼저 나를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진짜 어떤 사람 되고 싶은지 어떤 커다란 목표를 좀 더 세워보고 그걸 특히나 여러분은 몸으로 조금 더 실천을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운이 풀리는 방향이 된다고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안으로 수용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이 아니라 여러분은 내가 진짜 더 많이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당당해지는 음과 양에서 양의 에너지, 내 목소리를 내고 좀 이런 차원이 더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번 분들은 조금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장소를 바꿔본다든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다루는 일이 바뀌고 약간 이렇게 새롭게 움직여질수록 운이 확실히 더 풀려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용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택받을까 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운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동을 못하고 이동수를 못 쓰고 멈추거든요. 고이게 돼요. 막히는 거죠. 생각의 방향을 나는 이동해야 돼. 밖으로 가야 돼.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그래야 내가 움직이고 이제 바꿔갈 수 있을까?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바꿔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운이 훨씬 빨리 풀릴 수도 있고 또 제대로 풀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의 방향이 내면을 향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선택받고 인정받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원해서 어디로 가고 싶나? 이렇게 질문의 어떤 방향성, 이게 바뀌어야 여러분은 삶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선택이 달라져야 운이 달라진다.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조언 카드들까지 연결해보면 일단 내가 나를 너무 낮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게 과연 될까? 이렇게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고
또 주저앉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과감하게 해보세요.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확장의 기운을 가져가셔야 여러분 운이 제대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들 보면 요즘 3번 분 조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주말에 내가 쉬고 싶다. 쉬자. 그래서 쉬었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잠을 분명히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 머리가 계속 핑핑 돌아가는 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뭐 이만큼 돈은 벌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관계라면 내가 이 사람이랑 그래서 어떻게 될까? 뭐 일이라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될까? 내가 지금 결국 그래서 잘 못 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들, 요게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어떤 생각이 특히나 한번 시작되면 약간 햄스터가 자기 쳇바퀴 계속 돌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생각이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핵심 카드로 일단 데빌 카드가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묶여 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끊어내야 돼요. 이거를 알고 있거든요, 머리로. 아, 이제 탈출해야지, 끊어야지.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근데도 쉽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생각이 계속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거는 이제 일에 묶여 있거나 뭐 돈 문제 이런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나한테 이게 되게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근데도 계속 이 묶여있는 어떤 습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데빌 카드가 강조하는 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거 계속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고 될 게 아니야. 이거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이거 어차피 오래 못 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를 이미 마음속에선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도 이게 지금 현실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나도 끊고 싶은데 현실적인 상황이 좀 그렇거든요. 뭐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안정감이나 책임감, 체면, 뭐 이미 투자한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3번 분을 붙잡고 있어요. 직장이라고 하자면 내가 여기를 진짜 그만두고 싶은데 그 마음은 확실한데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걸 당장 그만두면 돈이 없잖아요. 뭐 이런 식이고 뭐 어떤 관계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진짜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정말 때려쳐야 되는데 근데도 그동안 내가 들였던 시간이나 마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뭔가 일이라면 내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새로운 걸 하면 내가 여기도 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어차피 그게 결과가 모르는데 그냥 아직은 시작은 못하겠다. 약간 이렇게 멈춰 있으면서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떤 상황이든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뭔가 바꾸자, 바꾸는 게 맞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몸으로 옮기자니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멈춰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두 번째 핵심 카드에는 풍요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두 카드가 뜻이 거의 반대거든요. 얘는 되게 자유롭게 풍요로운 상태예요. 얘는 묶여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이 나왔다는 걸 보면 사실 3번 분의 삶에서는 풍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풍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풍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이 풍요의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여러분의 상태를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에 이제 창문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창문에다가 되게 두꺼운 커튼을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나는 햇빛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사람이 원래 좀 불안해지면 그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뭔가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도전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이 근육의 힘이 좀 약해지거든요. 내가 지금 도전에 힘이 없어지고 불안해지면 일단 사람이 되게 코너에 몰려서 당장 손해보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돼요. 당장 일단 망하면 안 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보게 돼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3번 분은 사실 이제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운이 막힌 게 아니라 또 오히려 재능도 있고 이 풍요의 잠재력도 있는데 이 현실이 묶이다 보니까 이걸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가까워요. 재능은 있어요. 근데 겁이 나니까 못하는 거고 내가 운을 풀어갈 수 있는 나의 어떤 내면의 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걱정이 있다 보니까 도전을 못해요. 스스로 계속 내가 안 돼, 속도를 내면 안 돼, 이렇게 브레이크를 스스로 거는 거죠. 지금 타로 카드도 보시면 칼 2번이랑 동전의 왕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안정, 어떤 인과관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돼,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뭐 관계든 뭐 일, 커리어, 뭐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어디로 가야 원하는 건지, 또 결국에는 무의식이 알고는 있는데 시동이 계속 안 걸려요. 현실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속 멈춰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3번 분 경우에는 내가 이제 진짜 머리로 알고 있잖아, 나는 이젠 더 이상은 못 버텨, 약간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는 순간 약간 그 포인트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현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 현타가 와야 여러분은 운이 풀리는 그런 순간을 만난다,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되게 지루해요. 비슷하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진짜 이젠 정말 아닌 것 같다, 약간 서서히 내 안에서부터 이건 진짜 끊자, 그만하자, 때려치자 결단이 확 생겨요. 오랫동안 좀 스트레스도 쌓였고 피로가 쌓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은 딱 번아웃처럼 어떤 이 끓는 점 이런 거가 딱 만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진짜 안 되지, 약간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약간 그런 정도의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오히려 제대로 운이 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칼 6번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 당장 내가 회사를 때려친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안에서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내가 정말 계속 여기서 회사 다닐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정도의 변화예요. 원래는 뭐 바꿔야지, 언젠간 바뀌겠지, 이런 생활도 끝이 있겠지, 뭐 상사가 그만두면 좀 나아지겠지, 약간 이렇게 오히려 좀 체념하는 방향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이거 안 바뀌겠구나, 약간 현타가 오면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칼의 기사란 마법사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 전까지 이 현타가 오는 순간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한 번 딱 이거 진짜 안 되겠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뭐 그 전까지는 몇 달을 고민했든 아니면 몇 년을 고민했든 내가 딱 시작을 하기로 결심한 순간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3번 분이 그냥 내가 일단 먼저 좀 더 주도적으로 내 운을 풀어내고 싶다 뭐 이러신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지금 그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내가 익숙하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의 현재의 그 어떤 고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꼭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안정적이라는 거랑 이게 불안이 익숙해진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 매달 월급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도 나는 안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매달 나오는 그 월급 때문에 내가 계속 내가 갈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딱히 변화 없고 맨날 요만큼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내가 갈려나가면 변화 없이 갈려나가는 거예요. 점점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정말 내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3번 분의 운은 우리가 뭔가 옛날에 이제 독립투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그 독립투사가 몇 년 동안 갇혀있는 좀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독립투사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난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감옥에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문 앞에다가 이제 가방 같은 걸 놔두고 짐을 가려놔가지고 그리고 앞에 교도관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문은 당연히 안 열리겠지, 나는 감옥에 갇힌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 삶이 좀 적응되다 보니 감옥에서 1인실에서 사는 게 그냥 그냥 괜찮아,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약간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문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밖에 교도관이 자러 갔거나 지금 없는데 그것도 지금 관찰을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이 독립투사는 밖에 나가야 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짐을 하나씩 치우고 조금 살펴보고 뭔가 지금 나갈 수 있겠다, 그럼 사실은 나갈 수도 있어요. 짐을 처음 치우고 약간 눈치 보고 어떤 방향이면 나갈 수 있을까? 문을 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치우다 보면 또 눈치 보다 보면 약간 문이 보이고 틈이 보이고 나갈 방향이 보여요. 그때부터는 사실 내가 감옥에 있을 필요가 진짜 없거든요. 아, 나갈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3번분은 여러분이 그 독립투사의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데 심지어 나갈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못 나가.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너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은 자꾸 희생해 가면서 진짜 원하는 생생한 나, 살아있는 나 이건 자꾸 외면하고 오히려 안정적인 어떤 거에 조금 변화 없는 거에 맞춰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안정은 내가 정말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 때 그 자유에서 오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익숙한 거에서 벗어날 때는 그게 아무리 불편했어도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면 당연히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운이 풀릴 때는 또 속도감까지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바뀌는 것 같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오히려 빠른 전환 이런 게 올 때 여러분은 진짜 운이 풀리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은 데빌이랑 동전의 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인 문제들, 특히 돈 문제 이런 쪽에서 지금의 상황과 완전 다르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방향이 기다리고 있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바뀌어가는 변화가 당장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돈이 생기는 새로운 방향이 있는데도 지금 현실의 안정 때문에 그걸 못 보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바꿔봐도 되겠구나. 도전해봐도 되겠다. 약간 그런 직감? 이게 생기는 문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작은 거여도 한번 일단 잡아보시고 변화를 일단 도전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진짜 안정된 상태는 우리가 이제 숨을 참고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버티는 건 안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자유롭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야 어떤 뭐 돈이라는 것도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 그 돈도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변화에 도전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가야 운이 풀린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요즘 4번 분들은 좀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 자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하신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내가 말을 더 하면 그게 더 피곤한가 봐요. 그거 아니면 나 안 괜찮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누가 좀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걱정을 좀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는 이러이러해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해버렸다가는 뭔가 상황이나 분위기가 좀 더 이상해지고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특정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괜찮아 약간 요렇게 퉁쳐버린 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괜찮아 라고 말해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감정 자체가 되게 깊으세요. 사실 여러분은 좀 대화를 할 때도 아마 상대방 어떤 분위기도 되게 빨리 읽으실 거고 일단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주변에 뭐가 바뀌면 바로 그 변화를 딱 캐치할 수 있는 좀 그런 분들 온도에 일단 민감하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쿨하게 보여지고 좀 덤덤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속에서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속에는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누가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들 뭐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다 생각하고 계시고 뭐 누가 약간 매너 없이 행동했을 때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좀 안 받아주거나 조금 이상하게 리액션을 해요. 그러면 괜찮아 라고 생각은 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마 마음속에서는 그게 좀 남아있어요. 이게 말로 바로바로 표현하진 않지만 약간 혼자 묻어두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좀 이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 이제 그게 오늘 핵심 카드가 말하는 에너지거든요. 감정이 되게 성숙해요. 다른 사람 말도 바로바로 이해하고 그 언어 뒤에 숨겨져 있는 마음들 이런 것도 읽을 만큼 되게 섬세하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나의 감정도 되게 깊게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국 표현은 잘 안 해요.
왜냐면 표현을 다 한다고 이게 성숙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는 뭐 굳이 얘기하지 말자. 왜냐면 내가 이걸 다 털어놓자니 저 사람 입장도 있지.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힘든가 보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그럴 필요가 없지. 좀 이렇게 눌러놓는 거죠. 물론 이게 정말 성숙한 태도거든요. 원래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만 너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는 결국 챙겨지지 못하고 내 감정은 닳아버려요. 또 사람이 사실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고 이 상대방들,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다 알 수 없고 그 정도 레벨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해버리면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은 보통 자기 짐을 다 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 짐까지도 짊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4번분만 진짜 피곤한 거죠. 또 오늘 타로 카드도 보시면 데스랑 동전 4번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확실히 변화가 필요해요.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나 환경, 상황이 있는데 더 이상은 내가 괜찮다고 말할 수 없어. 이건 안 맞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게 계속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익숙하니까 사람이 꼭 정말 나한테 좋은 것만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힘들어. 나 이거 진짜 내가 원하지 않아. 그래도 이게 익숙해. 그러면 계속 붙잡고 있게 돼요. 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4번 분들은 이제 감정이 지치면 새로운 건 좀 더 피하려는 그런 성향도 커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일단 감정적으로 많이 소모하고 힘든데 마음이 일단 피곤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몸을 움직이는 변화까지 하자니 너무 버겁죠. 근데 데스카드는 그래도 이제 진짜 바꿔야 된다. 당신이 어쩔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겨울에서 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계속 두꺼운 옷을 입고 있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그 옷이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내가 따뜻해야 되니까 두꺼운 거 입는 게 맞는데 날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두꺼운 거 입고 있으면 나 되게 덥고 답답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옷이 철이 지났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4번 분의 인생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이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똑같이 입고 있는 옷, 그게 혹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쪽에서는 이제 운이 풀려야 하고 풀릴 거다. 변화가 온다. 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완주 기사랑 완주 9번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운이 솔직히 풀리는 순간에 마음이 막 편하진 않거든요. 믿어도 될까? 내가 이거 그냥 고 했다가 이제 실망하지 않을까? 또 주저앉으면 어떨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좀 이런 불안감도 들어요. 사실 원래 우리가 한 번 쓰러진 사람, 한 번 좌절하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주저앉은 사람,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일이 와도 좋은 일을 한 걸 알면서도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바로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하도 달리기를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달리라고 하면 당연히 쉽지가 않죠. 또 달려도 되고 달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과연 달릴 수 있을까? 겁이 나죠. 설레기도 하는데 부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완주 기사는 또 이제 변화를 내가 정말 잡게 된다, 강하게 온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계절이 바뀌는 건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땀나요. 이제 옷 갈아입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4번 분은 운이 풀리는 순간 자체에 이제 약간 옷을 갈아입는 그 정도의 강력한 사건이 한번 올 거예요. 자극이 확실히 있어요. 야, 옷 바꿔 입어야지.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알려주는 것처럼 강하게 와요. 갑자기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된다. 약속이 생긴다. 누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그냥 말을 건다. 직진한다. 내가 어떻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외부에서 강력하게 사건이 오고 사인이 와요. 그때 이제 내 운이 풀리려나 보다. 약간 그 시즌이 시작된다.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연애의 차원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훨씬 적극적이에요. 이직이나 취업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딱히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어도 어떤 회사나 그 상대방 조직에서 나를 조금 강하게 땡겨요. 그래서 좀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4번 분이 나는 좀 운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이라든지 여러분의 텐션 그게 너무 이제 안쪽에 고여 있어서 멈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운이라는 거는 구름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늘에 그냥 계속 자유롭게 떠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구름이 멈춰가지고 고여서 그냥 에너지가 그 상태에만 있다 보면 이게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고여 있다 보면 이게 비가 돼서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구름을 못 타고 땅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또 감정 자체가 계속 약간 흘러가야 되고 순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 가벼운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름 타고 더 약간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속으로 삼키고 참고 좀 그러니까 멈춰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거를 오히려 붙잡고 있으면 4번분은 마음의 텐션이 좀 더 무거워지면서 내려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하나를 오래 붙잡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오래된 거는 정리를 해야 되고 약간 새롭게 가야 운이 멈추지 않고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 그냥 한 번에 다 버려 잊어버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지금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뻗쳐 있어서 좀 오래됐는데 좀 상했는데 오히려 말라버렸는데 내가 계속 데려가는 가지가 있진 않은지 너무 오랫동안 내가 그냥 끌고 온 거 아닌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잘라내는 방향을 생각하시고 좀 더 가볍게 가야 돼. 그래야 운이 가볍게 뜰 수 있어요. 겨울 동안 창문을 너무 오랫동안 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창문 열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초봄에 이렇게 창문을 확 열어버리면 이게 이제 바람이 아직 차니까 살짝 춥거든요. 다시 닫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오히려 너무 한 번에 확 열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 방에 고여있던 겨울 동안 내내 있던 이 답답한 공기들 얘가 이제 빠져나가고 또 이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4번분 이런 멘탈, 마음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확 제껴가지고 다 바꿀 필요는 없는데 아주 조금씩 열고 좀 공기를 가볍게 해야 여러분 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오늘 러버스도 있고 또 이 두 번째 핵심 카드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웃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운이 풀리는 순간에는 특히 관계에서 변화가 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솔로이신 분들은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제 운이 좀 풀리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에너지들은 막 되게 불타오르는 느낌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편하고 긴장이 풀리고 말이 통하는 그런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시작이 오면 아 내가 운이 같이 풀릴 거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여러분은 동전의 여왕이 있기 때문에 운이 풀리게 되면 특히나 눈에 보이는 어떤 생활의 패턴들 이런 것도 조금 안정될 수 있어요. 잠을 특히 못 자는 분들은 여러분은 조금 변화를 시도해야 여러분이 잠자는 루틴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밥도 잘 챙겨 먹게 되고 원래도 가만히 있던 에너지에서 벗어나서 뭔가 운동을 해본다든지 내가 뭐 계속 그냥 뭐 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조금 걷는 걸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체적 움직임들을 조금씩 해주고 새로운 시도들을 했을 때 몸이 조금 피곤해지지만 그래야 잠이 잘 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먹는 것도 좀 일정해지고 잠도 편안하고 또 나의 공간도 되게 좋고 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은 생활 주변이 조금 정리가 돼야 감정이 자연스럽게 같이 편해지고 운이 풀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운의 흐름의 차원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만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몸의 변화가 없으면 제일 먼저 뭐가 깨지냐면 생활의 패턴이 깨지게 돼요. 밥도 그냥 대충 때우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늦게까지 핸드폰만 보고 막 청소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진짜 계속 고여가지고 운이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이 풀리려면 여러분은 일단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변화를 좀 시도해야 그래야 에너지가 커지면서 건강하게 바꿔갈 수 있고 운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동을 옮기시면 더 빨리 운이 잘 풀릴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은 조금 다른 번호 고르신 분들이랑 좀 결이 다르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정말 나 요즘 너무 답답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5번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는데 요즘은 뭔가가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좀 귀찮아요.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나 원래 이런 정도였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내가 뭔가 억지로 뭘 하자니 이게 되게 피곤해요. 체력이 조금 딸린다 이런 느낌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카드들 보면 5번 분들은 조금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대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조금 신경 써야 돼. 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아.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내가 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망치면 안 돼요. 뭐 엉망진창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유리잔 들고 있는 것처럼 좀 불안불안하지만 버티고 있는 좀 그런 이미지도 떠오르거든요. 근데 내가 유리잔을 계속 이렇게 가만히만 들고 있는다고 하는 상황, 이 상황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편한 건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은 많은데 마음은 되게 공허해지거든요. 내가 이거 진짜 그만하고 싶어, 사실은.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내가 유리잔 하나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이제 집중이 안 돼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요거 때문에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붕 떠서 이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지는 게 느껴지지가 않고 뭔가 겉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오늘 나온 카드를 보시면 칼의 시종이랑 칼의 여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칼이라는 수트 자체가 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생각, 아이디어, 또 어떤 나의 주관이나 결정, 눈치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5번 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는 딱딱 어떤 자기만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게 정리가 좀 돼 있으신 분이에요. 누가 말을 하면 딱딱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계속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어도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지? 약간 이런 것도 계속 곱씹게 되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에너지가 요즘 조금 커져서 예전이라면 조금 더 쿨하게 넘어갔을 수 있는데 요즘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직감적으로 운이 바뀔 때가 왔다. 나 여기가 막혔는데 이게 풀리긴 해야 돼. 그리고 풀릴 거야. 이런 것도 직감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국엔 어떤 내가 뭔가 정말 변화를 시도해야 내가 움직여야 운도 바뀌어. 이것도 알고 계실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머리가 행동이랑 연결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신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감정, 마음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머리로는 진짜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바꿔야 돼. 이제 운을 바꿔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이 조금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내가 확 다 던지고 떠나자니 약간 마음에 걸려요.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좀 허전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이걸 해왔는데 여기서 때려치는 게 말이 되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좀만 더 있으면 좀 달라지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 지나면 결국 뭐가 바뀌지 않을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를 너무 이제 촘촘하게 시나리오를 안 짜고 너무 도전하는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늘 핵심 카드를 보면 5번 분은 운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려면 진짜 내가 바꿔야 돼요. 노력도 해봤고 여러분 기다려보는 것도 해봤고 버티는 거 해보셨거든요. 컵 8번 자체가 참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다고 될 게 아니야. 그래서 떠나자. 이걸 말하거든요. 내면의 목소리, 이 두 번째 카드도 말하고 있는데 이 밖에서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이 답을 알고 있어요. 사실 오늘 카드들은 그래서 5번 분 경우에는 정말 대운이 진짜 바뀌기 직전에 있다. 운이 풀릴 거다. 간다. 움직인다. 이렇게 강하게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운이 풀리는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진짜 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건 의미가 없어. 움직이자. 이걸 결심하시고 움직이면 진짜 여러분은 스스로 운을 풀어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을 아예 못하는 상황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반복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구체화되면 이제 운이 풀리기 시작한다. 좀 이런 쪽이 강하고요. 사실 여러분은 이제 운이 풀리는 순간 혹은 이 막힌 운을 직감하고 이거 진짜 이제 더 이상 못해 라고 깨닫는 순간은 사람 때문에 더 약간 지쳐서 이제 변화를 선택하는 그런 쪽이 강하거든요. 여러분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일보다는 인간관계나 분위기나 눈치 이런 게 조금 더 피곤하게 다가와서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이런 느낌이 오는 차원이 강해요. 남들 기준에 맞춘다거나 아니면 어떤 현실적으로 계산을 조금 더 해봐야 된다든지 내가 지금 해온 것들이 뭐 계약 기간이 있고 뭔가 책임져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지금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새로운 운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고 지금 마음도 그렇고 너무 꽉 차고 무겁게 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의 목소리는 계속 약간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당장 다 던지고 떠나지는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그 나의 목소리를 일단 들어봐야 돼요. 나는 괜찮아, 뭐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억지로 누르지 말고 나 사실 그거 되게 힘든가 보다. 나 정말 지쳤나 보다. 나 이런 상황에도 이거 들고 있느라 유리잔 하나 들고 있느라 사실은 사람들이랑 진짜 내 마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나 외로웠나 봐. 나 바꾸고 싶구나. 이걸 일단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차역 플랫폼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플랫폼에 서 있는데 기차가 안 와요. 언젠간 오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기차가 여기로 안 온대요. 스케줄이 바뀌었대요. 오늘 막차는 이미 갔대요. 진짜 나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아직 안 온 거겠지 하고 계속 서 있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막차 갔으니까 안 되겠다. 다른 기차 찾자. 진짜 다른 기차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면 되게 빨리 옆에 플랫폼에서 새로운 기차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묵히지 말고 일단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돼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5번 분들은 이제 아예 내가 정리를 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는 거에서 멈추고 미련의 감정, 이건 특히 버려야 새로운 흐름이 올 거다 이렇게 보이던데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느 날은 이제 진짜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내가 이건 그냥 때려치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정도로 마음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바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계속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돌지를 못하고 고이고 운이 정체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우물에 있어요.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면 이 상황이 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운이 흘러가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컵 3번이랑 태양 카드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 진짜 확 내려놓자. 이렇게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은 이 운이 풀리고 바뀌는 시즌에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능성도 되게 크고요. 또 그 사람이 이제 좀 감정 기복이 별로 없고 또 흔들지를 않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대인운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쪽이 열리는 가능성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태양카드 자체가 그냥 대인운이나 애정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일상생활이 아예 달라지는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 사람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그 다음 대운, 운이 풀리는 시점이 되면 내가 에너지가 무거웠던 거, 쉬는 날 그냥 쉬고 싶던 거,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았던 거 그런 거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요.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어지고 밖에 나가고 싶고 확실히 태양카드는 좀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뭔가 밝아지는 에너지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감정이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되게 사람 에너지를 엄청 끌어내리거든요. 근데 태양 카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되게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정이 달라질 거고 말투도 달라지고 분위기 자체가 밝아져요. 또 오늘 조언 카드들까지 연결해 봤을 때 지금 5번 분은 뭔가 지금 무거운 거 하나 잡고 계시거든요. 아주 깨질 듯 말 듯한 유리잔? 이제 이런 걸 계속 들고 계시는데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이걸 푹 포기하고 이런 게 이거 자체가 약간 두려울 수는 있어요. 내가 이게 진짜 힘든 걸 알면서도 들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놓는 것 자체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불안할 수도 있는데 내려놔야 내가 새로운 걸 잡는 운으로 갈 수 있어요. 또 완즈 8번이 나왔기 때문에 5번 분은 운 풀리는 것 자체가 되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내가 뭐를 하나 내려놓고 유리잔을 내려놓고 아니면 어떤 우물에서 나오기로 결정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새로운 기차를 타게 되는 쪽이에요. 이 완즈 8번 자체가 엄청 빨리 뚫리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5번 분 경우에는 되게 이제 정도 많으시고 이 컵 8번을 2장이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래 참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이해하는 좀 그런 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유리잔을 들고 있었던 거죠. 버텨온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너무 그런 뭐 따뜻한 마음, 배려심 이런 거를 너무 남한테 썼던 거를 이제는 나 자신한테 써야 돼요. 내가 계속 지치고 있는데도 참고 버티는 거.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더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들고 있던 오래된 거 이걸 놔야 그래야 새로운 게 와요. 그건 약간 운의 차원에서는 그 순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마음에도 어떤 비어있는 공간, 이 여백의 미가 있어야 그래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기회가 오고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